자, 이어서 7번 문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순서가 이제 고3 모의고사 출제 순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 가는 받침대 A, B 위에 질량 길이 6m짜리 질량 40kg짜리 직육면체 난판 위에 철수가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난판이 이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A가 난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650N이래요. 그림 나는 B의 위치를 왼쪽으로 X만큼 이동시킨 뒤 철수가 나무판의 오른쪽 끝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나무판 떼기 자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6m 길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무게 중심은 3m 되는 이쪽에 무게 중심이 있겠습니다. 나무판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40kg짜리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굳이 400N으로 400N 바꿔야 되겠네요. 왜냐니까 힘이 650N이다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요만큼 1m 되는 곳에 받침대가 놓여 있네요. 받침대 A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A가 나무판에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650N이에요 해놨네요. 이쪽에서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650N 해놨습니다. 철수 어디 있습니까 하면 철수는 또 여기서 1m 되는 곳에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의 무게는 얼마였습니까? 없죠? 네. 예, 철수의 무게를 챙겨내세요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 1m 되는 곳에 또 다른 받침대가 있거든 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철수의 무게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받침대 B를 기준 삼아 봅시다. 받침대 B를 기준 삼아서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은 누가 있습니까 하네요. 요 650N이 올리는 게 시계 방향이겠죠. 그지? 그래서 650N 곱하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당연히 4m네요. 이게 시계 방향의 토크가 되겠습니다. 예, 요놈은 A 받침대 A가 떠받치는 돌리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럼 반시 방향은 됐습니다. 철수가 있겠죠. 웨이트 철수의 무게 곱하기 4m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 막대기죠. 막대기는 400N짜리예요. 되겠나요? 네. 뉴턴은 못 빼고 이게 막대기죠. 얼마 거리 있습니까? 그러면 무게 중심이다 보니까 2m 거리에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 철수의 무게를 구해주세요 하는 일단의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수계산 650 곱하기 4 1300에 2600이죠. 2600은 4W 더하기 24 800인가요? 네. 800 넘어가면 1800은 산소계산인가요? 맞죠? 4W가 됩니다. W 크기는 4분의 1800 450인가요? 네, 철수 무게는 450N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얘가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네. 산소계산 혹시 실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예, 실수 있죠. 철수는 이쪽부터 3m 떨어져 있죠. 그지? 4m 이게 4m고 3m 떨어져 있습니다. 3m 떨어져 있습니다. 3W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럼 W는 얼마다? 600이죠. 네. 그래서 W는 600이네요. 철수의 무게는 600이었습니다. 철수는 600N짜리 였더랬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철수가 어디로 갔다고? 요 받침대 끝에 가 있어요. 철수 600N짜리가 받침대 끝에 가 있습니다.
받침대 B를 이제 X만큼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해놨습니다. 받침대 A의 위치는 변함이 없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X가 왼쪽 가다가 어느 점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철수 때문에 홀라당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A에는 아무 힘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최대 X를 넘어갔을 거면 A에는 아무 힘도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될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이 무게 중심은 했네요. 아까는 무게 중심이 거리가 여기로부터 2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네. 요게 2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에서 x 빠지는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철수는 했는데 철수는 이만큼의 길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x만큼 되는 곳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막대기에는 40kg짜리 400N짜리였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놈이 기준 되겠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600N짜리 철수가 1 플러스 x만큼의 거리에 있겠고요. 400N짜리 막대기는 2 마이너스 x의 거리에 있게 되겠네요. 되나요? 예, 여기는 힘이 받치지 A는 받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최대 x를 제시받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산수계산 이용이 보이죠. 되겠나요? 네. 예. 요거 지우면 2에 3 될 겁니다. 그지? 네. 그러면 3 플러스 3x는 4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5x는 1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x는 5분의 1m, 0.2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014년 수능보다 더 귀찮았죠? 그 느낌 안 나요? 아니네. 자, 7번 문제 확인 다 됐습니까? 네. 예,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는 직육면체 나무학대 ABCD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A를 B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X만큼 이동시켰는데요.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했어요. A 질량 2m짜리였고요. B의 질량 4m짜리고요. 그리고 C의 질량은 M이었습니다. 받침대 D의 질량은 신경 쓸 거 없고 말입니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X의 최대값은 질문입니다. 요 A를 오른쪽으로 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요 기준으로 이놈의 기준으로 휙돌 거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돌기 직전의 최대 X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놈을 기준 삼아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계방의 토크와 반시계방의 토크를 각각 찾아내야 되겠네요. 됐나? 그렇다면 시계방의 토크는 누가 있습니까? 근데 B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계방의 토크는 B에 의한 토크가 있습니다. 4M 어차피
g를 계속 붙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싶네요. 4m 곱하기 얼마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데요. D를 다 쓰면 된다? 아니죠. 여기까지잖아요. 네. 왜냐니까 4m의 질량체가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을 테니까 0.5D의 거리에 있겠습니다. D 그냥 지웁시다. 어차피 계속 다 D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반식의 방해 토크는 누가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죠. 되겠습니까? 반식의 방해 토크는요. 일단 C가 있습니다. C는 M이고요. 역시 C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을 테니까 0.5D만큼의 거리에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필요하다? 이제 A가 필요한데요. 지금 A가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움직이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A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여기 있었죠. 0.5D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의 거리는 1.5D만큼의 거리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X만큼 이동을 시켰잖아요. 무게중심 역시 X만큼 이동됐겠지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 센터 오브 매스도 1.5에서 X만큼 빠질 겁니다. EM짜리가 1.5의 거리에 있다가 X만큼 빠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최대 이동거리 X가 나오게 되어 하겠다고요. 역시 나머지는 산수계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4m의 0.5) 2m이죠. 0.5m이었고요. 2m의 1.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1.5m은 2m의 1.5 마이너스 x 됩니다. 뭐 mm 실릴 쓸 거 없을 것이겠고요. 2까지 넘어갈까요? 그러면 4분의 3이죠. 됩니까? 요게 1.5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1.5 어떻게 됩니까? 1.5는 2분의 3이잖아요. 네. 그러면 4분의 6을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x는 4분의 3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11번 문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2번 어떻게 풀면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문제 컨셉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모르겠는데. 자, 모래가 슬슬슬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요 놈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훅 내리는 힘에 의해서 요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모래가 빠지면서 가벼워지다 보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리는 힘이 좀 더 많아지겠죠. 무게, 요 모래가 무게가 줄어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놈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돌게 만들려면 하겠네요. 얘를 기준으로 돌게 만들려면 결국엔 C에 해당할 수 있는 EM이라는 C가 요 기준을 볼 때 D만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눌러줘야 될 힘 F는 하겠습니다. 힘 F 곱하기 요 점을 기준으로 D만큼 하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이 F가 더 커지는 순간 휙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힘 F는 당연히 EM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 요 힘 F가 EM이 되는 순간 뒤집어질 거다라고요. EF가 넘어가는 순간 뒤집어질 거다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그 힘 F는 이미 P가 M으로 눌러주고 있잖아요. P가 눌러주고 있잖아요. 이미 P가 있어요. 그럼 A에 의한 R자 힘이 M만큼 있으면 되겠군요. 이해됐어요? 네. A에 의한 R자 힘이 M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요놈의 기준으로 토크 시계 방향의 힘 빼기 토크 반시계 방향의 힘이 M만큼 있으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림 힘의 반시계 방향 돌림 힘보다 M만큼 더 크면 되겠다고요. 맞다 되겠어? 네. 그래서 이쪽에서 R자로 M 눌러주고 B가 M 눌러주면 합이 EM으로 눌러주면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해돼서? 네. 이제는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의 합이 제로가 아닌 요 M만큼 더 남아있을 때 돌릴 수 있겠네요. 시계 방향 돌림 힘은 3M짜리가 A죠. 3M짜리가 요 기준을 볼 때
0.5L 거리에 있겠습니다. 토크 반시 방향은 모래죠. 모래주머니 무게 모르겠습니다. 웨이트 되겠어요? 곱하기 L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때 R자적인 돌림 힘은 이쪽으로 M만큼의 힘이 L만한 여기서 L만한 곳에 가야 되겠네요. 이랬습니다. 예, 이제 요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1.5 ml이고 ml이니까 0.5 ml은 넘어가니까 W L만큼 나올 것이겠습니다. 되겠어요? L에 지우니까 W는 0.5 m만큼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m 하면 되겠네요. 모래가 질량이 빠지면 빠져다가 0.5m이 되는 순간 이쪽으로 R자적인 돌림힘이 m만큼 L의 걸리에 그리고 요 놈이 m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으로 돌아가겠거든 이라고요. 이 모래 질량이 2분의 1m보다 더 컸을 때는 이제 여기로 m보다 작게 눌러주니까 m보다 작게 눌러주니까 b가 m 눌러줘봐야 이쪽은 em이 돌리는 게 더 커서 안 돌아가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11번 정리해 주십시오. 답 계산 과정인 거지? 십삼 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죠 문제가. 참고로 한참 더 뒤에 우리가 말했지만 돌림임을 배우게 됐습니다. 페이지 3F 하쪽에 보면 돌림임이 있어요. 그쪽에도 이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뭐 당연히도 이 문제가 먼저 나왔고 페이지 책에 그렇게 더 실어놓은 거예요. 그때 돼서 어떻게 풀더라? 옛날에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까먹었다 이래버리면 곤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같이 공 P, Q가 받치고 있는 난판 A, B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철수 뼈로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AB 길이가 각각 6D만큼의 거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A, B, P의 질량이 각각 M이라고 합니다. 철수가 왼발 오른발에 A를 수직을 눌러주는 F1면 F2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F1, F2의 크기는 몇 대? 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되겠나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요 점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볼게요. 1번의 기준은 Q의 요 끝에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의 길이도 6D고 B의 길이도 6D인데 이게 D만큼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D만큼 빠지니까 요 길이가 D가 될 것입니다. 그지? 됐습니까? (4분의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쪽을 눌러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그냥 힘에 풀합시다. 어차피 F 요 점에 눌러주는 힘입니다. 시계바의 토크 돌림이면 요 힘 F 곱하기 4분의 1D만큼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토크 시계라면 토크 반시계는 요게 막대 B에 의해서 돌리는 거죠. 그렇지? B의 질량은 M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B가 6D만큼의 길이가 되겠고 무게중심은 당연히 여기서 3D 길이에 있습니다. 되겠나요? 요게 이만큼이 D에 4분의 1D니까 4분의 5D죠. 4분의 7D 거리가 무게중심, B의 무게중심이 있겠네요. 4분의 7D, 4분의 5D 합하면 4분의 12D가 되겠고 3D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B의 질량 M짜리가 4분의 7D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힘 F는 7M, 표현하자면 7mg만큼이 요 지점에서 7mg가 눌러주고 있는 힘 F가 되어야 합니다. 요 지점에 눌러주는 힘 F.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P라 할까요? P 포인트에서 공 P가 B한테 눌러줘야 될 힘 F는 7M에 해당하는 7mg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7M이라는 힘은 누가 눌러줘야 됩니까? 한다면 P0이 눌러주는 게 M 있었죠. 막대 A가 눌러주는 힘이 M만큼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철수가 눌러줘야 되는 힘이 5M입니다. 철수가 눌러주는 힘은 당연히 F1과 F2의 합인데요. 이게 얼마다? 5mg에 해당하는 힘이다. 라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뭐 작친 거예요. 아, 참고로 원래 여러분한테 링걸린 교재가 있어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프린트하고 똑같은 거 드리겠습니다. 링걸린 거로.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요 놈이 기준 되겠네요. 알겠어요? 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막대기가 전체적으로 6기의 길이였습니다. 됐습니까?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요 놈이 기준이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무게 중심이 내리는 게 M 내리는 디스크 있습니다. F1이 눌러줬습니다. F2가 눌러줬는데 F2는 5M 빼기 F1이라 써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F1과 F2의 합이 얼마래? 5mg였잖아요. 이해됐어? 됐나? 네. 그렇다면 2번을 기준으로 토크 시계 방향을 하겠습니다. 시계만 눌러준 건 F2가 눌러줬습니다. 5M-F1이 2D의 거리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토크 반시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데 F1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2D 거리에서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막대 A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M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얼마의 거리에서? D의 거리에서 1의 거리에서 이만큼이 D니까 1의 거리에서 요래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산수에서 해봅시다. 5m2 10mg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배의 F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2개의 F1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3F 아니 4F1 4F1 맞죠? 넘어가면 9M입니다. F1의 크기는 4분의 9mg가 됩니다. F1이 4분의 9mg가 됩니다. F2는 5m 빼기 F1이 4분의 9라고요? 4분의 25에서 4, 5, 20에서 9 빼니까 11m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11이어요라고 쓸 수 있겠군요. 사중에서 많이? 모르겠어요. 5면 4분의 20이죠. 네.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산수계산도 후달려요. 저도요. 저기요, 장신 나이 들어. 해보려 합니까? 아,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재밌어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해내셔야 됩니다. 13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돌리밍을 두 번 연속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2013년 배철수 형이 얘기해서 공 떠받치고 얼마나 쉬웠어요 하는 거죠. 저쪽인가 봐.
짝수 번째보다 홀수 번째가 조금 문제가 더 들어온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슬슬 보는데. 정해 주십시오. 십삼 번 다 정리됐습니까? 예,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십오 번 문제 다 읽어봤습니까? 예, 막대기 질량은 신경 없습니다. 막대기 질량은 없으니까 신경 끄시고요. 양쪽 실에 매달려 있고 길이 L, 3L, L 하면서 A, B 모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A는 12kg, B는 7kg 쓰는데요. 이때 모래가 슬슬 빠져나오고 있는 와중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요 두 실에 같은 크기의 힘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질량이 빠져나왔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A에서 얼마만큼 질량이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M만큼 빠지겠죠? B도 M만큼 빠질 거예요. 이래서 그 순간 이쪽에 두 실에는 같은 크기의 힘 텐션? F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하겠습니다. 이 힘이 크기는 얼마 됩니까? 하면 12-M, 7-M을 둘이서 나눠 가지겠죠. 이해했어요? 12-M, 7-M을 1대1로 즉 반씩 나눠 가집니다. 요 힘의 크기는 19 빼기 2M을 반절씩, 여기도 마찬가지 19 빼기 2M에 해당하는 질량을 반절씩을 나눠 가질 겁니다. 됐어? 질문 뭐라? 얼마의 질량입니까? 하네요. 예, 요 점을 기준 삼아 봅시다. 됐습니다. 요 점을 기준해서 토크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는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는 A가 돌립니다. A가 돌립니다. 12-M의 질량에 대해서 길이 L만큼 있습니다. 1 쓸게요. 플러스 얘는 7-M이죠. 이건 B네요. 그리고 5L의 거리에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토크 반시 방향의 힘은 하겠습니다. 요 힘이죠. 힘 F죠. 요 힘 F는 2분의 19M
다시 19 마이너스 2m. 요 힘이 걸리겠네요. 얼마만큼이 거리입니까 하면 4L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말하지만 이제 산수풀이의 연결 둘입니다. 요것과 요놈이 말입니다. 산수계사 해볼까요? 12 마이너스 m 575 35 마이너스 5m 은 2하고 40이면 2죠. 38 빼기 4m 이렇게 되겠죠. 네. 12, 35 합해서 얼마죠? 47 맞습니까? 네. 47이고 38 넘어가면 9는 하겠죠. 됩니까? 네. 마이너스 6m이고 넘어가면 2m이 될 것이겠습니다. 됐나요? 네. 예, 그래서 m은 2분의 9가 빠지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이건 질문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대기 질량을 무시하는데 막대기 질량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아이고. A, B 같은 질량만 빠진다고요? 얘는 얘 빠질 때 얘는 애 빠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아유. 얼마든지 문제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재밌겠죠? 네.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몇 시에요? 5시 13분이요. 자, 뭐 오늘 우리가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특강 시간을 30분 딜레이 시켰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0 몇 분까지야? 15분까지 홀수 버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 수업 때는 역시 마찬가지 17번부터 시작되는 홀수 버 문제를 소개할 텐데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고 배알이 꼬리게 그렇게 나옵니다. 연습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습하다 보면요, 우리 자주 언급되는 박준기 씨가 아, 예, 저희 준기 선배가 글 써놓은 거 있어요. 박준기 씨가 내일 와서 아마 준기는 안 오는 겁니다. 내일 와서 내일 맞아요. 합격한 사람들 모아서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하시고 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자주 필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와서 소개할 것 같은데 준성 선배 거 좀 받아가면 안 돼요? 뭐라고? 아, 네. 그 노트를 좀 받아가면 되냐고? 내가 좀 여기 학원에 기증 좀 해라는데 올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던데 글쎄다 요번에는 올 시간이 만들어줬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돌리기면 문제 컨셉을 어느 식으로 어디가 기준돼서 돌릴 수 있겠냐 돌려야 되겠냐 하는 그 기준 찾는 게 가장 뻔뻔해요. 그렇게 잡아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산수계산 연결이거든요. 돌리미와의 기준은 어딜 잡아도 상관없다 했는데 어딜 잡는가가 컨셉이 문제 컨셉이라고요. 네. 알겠어? 네. 잠시 정리하시고 우리 뒷얘기들 정규 수업 지로 나가 봅시다. 저거는 뭐였지?